자, 김호중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석연치 않은 이 뺑소니 의혹 오늘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치기 전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들린 사실이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와서 논란인데요. 저희들이 해당 소속사 측의 입장도 준비를 했는데 소속사 관계자는 유흥업소, 즉 술집엔 갔지만 김호중이 술을 마시진 않았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일단 영상으로부터 만나보시죠. 저 10일 오전에 받았을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할 수 있는 조사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양만 합니다. 조사해서 바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주 안 하신 거 맞나요? 술집은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저희 채널A 취재로 불거진 가장 뜨거운 논란입니다. 그 내용 바로 확인하시죠. 사고 직전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소속사 대표, 술집에 간 건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공황이 심하게 와서 잘못 판단했다. 공황 탓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유흥업소 CCTV 목격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집에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 중입니다. 술을 안 마실 거면 술집에 왜 갔냐? 라는 얘기부터 술집에 갔지만 술은 안 마실 수 있다. 라는 김호중 씨를 두둔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거와 팩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저 일단 궁금한 건 그럼 술집엔 왜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집에 가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있죠, 물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야니까 나는 오늘 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일단 충격을 했잖아요. 그럼 저 충격으로 공황이 왔다. 그래서 그냥 갔다.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추돌이 있었는데 그 추돌로 공황이 와서 그냥 갔다는 저 것도 정도 이해가 안 된다. 추돌이. 그리고 대부분 딱 충격해가지고요. 공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멍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든지 예.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공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를 판단이 안 되니까. 근데 치고 바로 가버렸잖아요. 본인 자체는 이건 내가 여기에 서 있다거나 할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오면 이건 뭔가 문제가 더 커지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간 건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서가지고 술을 안 먹었다고 한다면 이거 보험 처리하고요. 예. 처벌 받아도 벌금형 정도 좀 받으면 돼요.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경미한 사고로 분류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술을 안 먹었다고 한다면 별거 아닌 사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왜 저렇게 도망을 갔을까? 일단 뺑소니는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술을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유가 그 차량을 조회를 해보니까 김호중 씨 차단 말이에요. 예. 경찰이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출두하라고. 문자도 보내잖아요. 뭐 한 17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술을 안 먹었으면 그냥 오면 돼요. 예. 왜 경찰이 계속 보냈을까요? 경찰은 술을 먹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깨기 전에 알코올이 날아가기 전에 데려다가 조사하고 음주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2시간 만에 매니저가 오는 거 아닙니까? 매니저 올 때 그냥 와요? 김웅 씨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에 서로 협의를 다 해가지고 이미 마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와가지고 또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김우중 씨가 아니라는 게 거의 김우중 씨가 운전하는 게 명백해졌잖아요. 그다음에 왜 17시간 지난 다음에 경찰에 출두를 합니까? 술이 다 깬 다음에 출두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물론 범위 은닉도 있는데 예. 저 차량이요. 그 아주 이 대한민국 SUV 중에서 제일 비싼 차예요.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넘어가는 차량이거든요. 아, 저게요? 네. 국산차가 아니군요. 예,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비싼 차예요. 세계적으로 비싼 차인데. 세계적으로 고가의 외제차다. 그렇죠. 저 외제차 전종의 비싼 차는요. 다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스크래치만 하나 나고 뭔가 범퍼에 문콕만 돼도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블랙박스 설치하는데 원래부터 블랙박스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다른 매니저가 뺀 걸로 또 밝혀졌어요. 그다음에 통화 내역에 누가 대신 가서 조사를 받으라 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우중 씨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한번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증거인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엄청난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전에 아이돌 그 클릭빅 출신의 김상혁 씨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뭔 소리야? 라는 국민적 논란이 있었는데 자, 기자 출신의 안영환 의원님 물론 그거와 이거는 조금 아직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술을 마셨다라는 건 인정했고 하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한 건데 술집엔 갔지만 술을 안 마셨다. 공항이어서 뺑소니 쳤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해명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술집에 가서 술은 안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 본인 측에서 그렇죠. 공연이 있기 때문에 술 안 마셨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17시간 지난 뒤에 나타났는가? 이게 가장 보통 이제 음주한 분들이 네네. 우스갯소리로 음주운전 피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몇 시간 뒤에 검사 받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 있던 자료를 그다음에 유심을 뺐다고 그런가요? 그걸 메모리를 뺐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술을 안 마셨다면 굳이 그것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금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화면 보니까 굉장히 세게 충돌을 했어요. 네.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그렇다면은 저 정도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헤드에 부딪히면 심하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고 수습 절차라면은 내려서 다친 데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정상적이죠. 예. 그런데 냅다 그냥 달아난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뭐가 왜 달아났지? 그리고 누구 차야? 이거 음주운전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더군다나 그 사고 직전 술집에서 출발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수습 과정이 굉장히 좀 치밀하지 못합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그러니까 매니저들 또는 그 회사 측의 대표는 내가 시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모두가 김호중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공모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김호중이 술을 마셨냐 안 마셨나 이 부분인데 소속사 측에서는 술 안 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정황들이 그러면 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선 간단한 유흥업소 그 술집 주점에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 화면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걸 좀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있겠죠. CCTV가 과연 술 마시는 이제 아마 영웅 주점이나 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룸 안에 CCTV가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홀이 아니라 룸에서 마셨다면 그렇죠. CCTV가 그리고 없었을 거다. 입구 쪽에는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보안상 입구 쪽에 있을 수 있겠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룸 안에는 CCTV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올 때 걸음걸이를 가지고 쉽사리 판단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음주운전이 나온다면 음주운전의 사법 처리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증거주의 원칙 아닙니까? 재판이라는 게. 그런데
명백히 음주를 했다는 증거, 특히 이제 그 안에 같이 유흥주점 안에 있었던 일행들의 증언이 어떻게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나 술 같은 거를 서빙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동석한 동석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분들의 증언, 또 뭐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정도 뭐 음주운전의 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마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음주를 했든 안 했든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용의자가 혹은 피의자가 나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부인하게 될 경우 사법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처벌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음주는 제가 볼 때는 밝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유흥업소니까 이 유흥업소가 아마 그냥 한 번 가는 유흥업소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단골로 가는 유흥업소일 가능성이 크겠죠. 더군다나 김호중이라는 이러한 스타가 오는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더군다나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수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김호중이 술 먹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유흥업소 안에 그 CCTV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CCTV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를 탈 때까지는 CCTV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럼 차를 몰고 가고 차에서 내렸을 때 차의 동선 위치를 보면 어디를 들렸는지 그게 다 나올 거고. 야 그래서 그 차량 안에 이 블랙박스에 차량 내부 화면 김호중의 어떤 음성이랄지 모습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데 지금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 그럼 블랙박스가 굉장히 결정적인데 이제 저런 고급 외제차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에 있는 음성은 블랙박스에 녹음이 안 돼요. 대부분. 아 그래요? 예. 그 외부 것만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만 갖고는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김호중 씨의 휴대폰이에요. 왜요? 휴대폰을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제3자들로 대화를 했었고 누구 대했고 매니저하고 대화하고 엔터테인먼트 대표 회사하고 대화를 했었고 그 내용이 아마도 대화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녹음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랄지 경찰 수사할 때 그게 굉장히 큰 단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 술 먹었는데 큰일 났다랄지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찰에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 음주를 했으면 측정치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측정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왜 16시간 뒤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17시간 뒤에 경찰이 왔을 때 지금 불어서는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두마크라는 형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벌할 수가 있죠. 근데 경찰이 그 당시에 혈액을 채취해서 음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인지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술집 내부에 CCTV 영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휴대전화로 사고 직후에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휴대전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검사 출신이 주셨는데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과 확보된 녹취록의 내용과 이분들이 하는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손발이 안 맞는 거짓 해명. 자, 나와 상의 없이 매니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진 출두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소속사 대표는 내가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과잉보로 다 내 탓이다. 라고 자처했어요. 자, 그런데 경찰에선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나 대신 네가 가 라고 대신 출석을 부탁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라는 내용을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이러면 셋 다 안 맞는 거예요. 김호중의 말도 나와 상의 없이 매니저가 알아서 갔다. 그래서 나도 내가 가야지 왜 네가 가냐. 라는 반응도 녹취록과 맞지 않고 소속사 대표가 내가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가 매니저를 대신 보냈다라는 주장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고 확보됐다는 건데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예. 해명이 다 서로 얘기가 다르다는 것,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는 뭔가 숨어있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니저가 그 경찰에 출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세 사람이 다 얘기가 다르고 심지어 녹취록이 있는데도 내가 시켰다 소속사 대표, 매니저가 알아서 갔다. 그런데 알아서 가는데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갑니까? 알아서 가는데 우연히 우연히 그냥 그 옷을 입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 석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서도 해서는 안 될 그 교통사고 사건 이후에 종합 세트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3명도 말이 안 맞는데 그냥 김호중 씨 옷 입고 출석한 매니저만 억울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해명이나 사건 이후에 수습할 때 좀 정직해야만 그 이후에 일련의 상황도 수습이 조금 더 쉬울 거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녹취록에는 과연 어떤 정황과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게 가장 현재로선 중요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보입니다. 녹취록에 담긴 정황 함께 보시죠. 경찰 확보 매니저의 휴대전화 녹취록. 김호중이 내가 사고를 냈다. 나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라는 부탁 요구 내지 지시가 매니저의 휴대전화 녹취록의 파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성추현 부의장님, 진술들이 엇갈릴 때는 우리는 팩트만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김호중의 진술, 나 모르게 매니저가 알아서 가서 나도 몰랐다. 소속사 대표의 진술, 내가 그냥 시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실은 저 녹취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녹취록이 뭐 속된 말로 빼박 증거인 거죠. 저거 하나로 사실상 이번 사건은 뭐 종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 봅니다. 근데 왜 소속사 대표, 매니저, 김호중 씨 뭐 전부 뭐 1심 합체해서 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가? 결국 돈이죠. 저는 아까 공황이라고 지금 변명을 했잖아요. 그 정도의 공황이 있는 상태면 공연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9일 날 사고 내고 11일 날 공연을 했고 또 18일 그 이후 쭉쭉 있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면 아마 공연을 취소하고 아마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아마 금전적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속사 대표 뭐 다 1심 합체해서 지금 이걸 맡고 있는 건데, 이렇게 1심 합체해서 할 거면 지금 술도 안 마셨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김호중 씨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연을 앞두고 왜 술자리를 가집니까? 그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자리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다이어트를 이유로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술자리에 안 가도록 해주는 게 주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할 일인데, 왜 소속사 대표, 매니저, 김호중 씨 본인이 굳이 술자리에 가서 술도 못 먹는 사람을 데리고 술을 좋아하는데,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미 정황적 증거들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저 녹취록까지 나왔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인 거는 이거를 바라보는 이 팬덤들의 반응이 너무 솔직한 사람 좋다. 이건 금방 지나갈 거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자신이 오히려 사랑하는 뭐 팬이 사랑하는 스타가 우상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면은 오히려 이번엔 자중하시라, 아니면 이번 반성합시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지, 이번 눈 감고 이번 순간만 모면합시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인다는 걸 보고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이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까지 후퇴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공황이면 사고 직후에 바로 공연은 못하는 거 아니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김호중 씨의 공연 일정을 좀 보면 사고 이후에도 공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고 발생일이 9일, 매니저가 거짓 자수한 게 10일. 그런데 11일, 12일 고양시 공연이 진행됐어요, 바로. 그리고 김호중 씨 2차 조사가 14일, 18, 19일 경남 창원공원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해요. 23, 24에
송파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돈 때문 아니냐? 성추인 부의장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녹음 파일에 저런 내용들과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또 하나의 이른바 거짓 변명 논란은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을 두고서 나온 해명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요. 김호중 씨는 원래부터 없었다.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가 뺐다. 뭐예요? 원래부터 없었는데 매니저가 뺐다는 거잖아. 안 맞잖아요. 경찰은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매니저가 빼서 집에 숨겨놨겠습니까? 당연히 반으로 쪼개서 뭐 불태우거나 한강에 던지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택에 있을까 과연? 김광선 변호사님. 대부분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블랙박스 제거예요. 블랙박스를 아예 떼버리는 경우도 있고 단지 이제 메모리 카드만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블랙박스를 아예 제거해버리면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메모리 카드만 또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 이후부터 김호중 씨와 그 소속 대표의 말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운전사고로 끝날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날 사건이 이제 뺑소니로 갔잖아요. 이 뺑소니에서 매니저를 김호중 씨로 둔갑시켜서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가서 신고를 했잖아요. 이건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카드를 저렇게 빼돌렸다?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통사고로 끝날 것을 막 뺑소니의 증거인멸 교사의 범인 도피 교사 그냥 막 죄가 계속 뭐 감나무에 감 열리듯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인이잖아요. 도덕성이 요구돼요. 그런데 자기 어떤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일파만파 영향이 있을 때 공연이랄지 엄청난 돈이 관계된 산업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몸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엄청난 금덩어리와 같은 건데 이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너무나 막다가 보니까 이게 스노우볼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12일에 고향 공연 직후에 팬들에게 안전하게 귀가하세요라는 글을 또 김호중 씨가 쓴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귀가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앞서 성춘 부의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은 이런 논란에도 팬들이 무한 지지를 김호중 씨에게 보내면서 스타들이 무리를 빚고 자숙하는 일이 없이 그냥 계속 태연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이른바 팬덤 폐해. 비단 정치권뿐 아니라 연예 문화계에서도 등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별일 아니고 오늘만 지나면 된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오히려 솔직한 김호중님을 칭찬해야 된다. 보지도 듣지도 말라. 우리가 믿는 건 김호중님 뿐이다. 내 가수 기 살려주러 갑시다. 공연 매진으로 보답하자라는 이 팬덤이 이렇게 계속 공연을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게 만드는 일종의 어떠한 뻔뻔함? 그런데 이 모습을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팬덤 정치의 폐해. 자,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폐해란 표현을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정치 문화에도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고요. 또 우리 연예 문화에도 대중문화 부분에서도 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팬덤 문화가 이렇게 왕성하고 강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양극화되는 데는 팬덤 정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연예인들에서 우리나라처럼 팬클럽이 강력하게 조직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정치권 이야기는 어디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이 연예계 팬덤 문화도 방금 저도 지금 읽어주신 또 자막에 나온 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보지도 듣지도 마라. 이제 결국은 이제 팬덤들이 이렇게 변하죠.
언론 기사를 믿지 말아라. 어. 언론 기사 다 엉터리다. 기자들 엉터리다.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팬덤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사실 이 공인들이 유명인들이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거짓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일회성 면피를 하기 위한 태도, 행동 등이 굉장히 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뭐 공황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지금 저 사건 수습을 위한 대책 회의 또는 뭐 그들끼리의 모임이 전 공황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적절하게 지금 대처를 못한 겁니다. 정말 일회성 회피 모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거짓말 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를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팬덤들. 뭐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팬들이 버텨주면 뒤에서 받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또 이런 판단을 하는 게는 아까 성 부의장 말한 것처럼 돈.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정리에 따르면 공연을 못하면 그게 또 수억, 수십억이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많이 좌우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굉장히 단기적인 아주 좁은 시각입니다. 먼 틀에서 본다면 김호중이라는 스타가 장기적으로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솔직함으로 승부를 하는 게 맞았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소속사 대표가 밝히고 있다는데 성춘 부의장님, 과연 이 말을 많은 이 시민분들이 믿겠나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흥업소에 술집에 갔지만 술을 안 마셨다는 해명도 진위 공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 술자리에 동석했던 게 소속사 대표 등등이라면서요. 근데 소속사 대표 등등은 술을 또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먹고 김호중만 안 먹었다. 그럼 안 먹는 사람을 거기에 왜 불렀냐? 라는 거에 대한 해명도 안 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니저가 왜 대일이 출석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시켰다 나는 모른다 했지만 녹취록에 벌써 정반대의 팩트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메모리 카드도 빼놓고. 자, 그럼 성실하게 앞으로 조사하겠다? 이 소속사 대표의 이 발언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가장 이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아까 그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10시간, 17시간이나 뒤에 온 게 결국 알코올이 다 날아간 이후에 오기 위해서 시간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런 초기 대응도 불성실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다 거짓말이 반복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동석한 것이 CCTV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술을 안 마신 거는 확인할 수 없으니 끝까지 잡아뗀 것이고 운전자도 바꾸고 메모리 박스도 뭐 원래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이 정도 누적됐으면 이제 뭐 어떤 말을 해도 못 믿는 지경까지 온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호중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상황은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미 여기서 더 끝까지 변명을 하다가 저는 마지막에는 결국 공황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면서 뭐 재판에 가서 뭐 가명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결국 최종에는 정신적 문제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고 녹취록처럼 뭔가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안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은 김호중이라는 이 스타가 장기적으로 아예 이제 못 나올 상황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음주운전 물론 저는 음주운전 한 번 해도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숙 시간을 거치면 정말 진정 있게 자숙을 하고 나면은 다시 복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까 어떤 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자. 팬 사랑을 보여주. 그때 그런 것들은 복귀할 때 보여줘야죠. 자숙을 거친 다음에 복귀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복귀했으니 우리가 매진으로 우리의 사랑이 여전한 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대처를 팬이나 소속사나 김호중 씨 본인이나 해버리면은 앞으로 영원히 복귀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정말 솔직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향후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 봅니다. 예. 이 사건 수사 중 경찰이 엄정하게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